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시작합니다. 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경찰들의 사망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격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목됩니다. 레이 국장은 지난주 방영된 60 Minutes에 출연했는데요. 2021년도 동기간에 비해 순직 경찰의 수가 59%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순직한 경찰관 숫자가 73명인데 올해는 1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전국 경찰 노조에 따르면 2022년도 5월까지 총 101명의 경찰관들이 총에 맞았고 그 비율은 지난해보다 43% 급증했다고 합니다. FBI 레이 국장은 경찰들이 일선에서 순직하는 현상이 충분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닷새 한 명꼴로 경찰관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공권력이 허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경찰도 많이 죽어나가지만 국민들도 못지않게 살해당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일단 공권력 강화해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생명 소중하다고 사람 죽인 놈들 길거리에 풀어주지 않고 경찰에 가둬두면 일단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경찰 포함한 더 많은 목숨 살릴 거라고 봅니다. 다음 소식은요. 생명 소중한 분들의 대부죠. 버락 오바마, 그 부인 미셸 오바마가 날뛰고 이제는 처남까지 아주 날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셸 오바마의 오빠 크레이그 로빈슨이라는 대학 농구 감독이 자녀들이 다녔던 사립학교를 인종차별 혐의로 제소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문제의 학교는 위스콘신 밀워키의 명문 사립고로 알려진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밀워키입니다. 대학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유니버시티입니다. 지난 18일 위스콘신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USM이 모범적이고 학업 성취도 높은 11살과 9살짜리 두 아들을 제적시켰다며 인종차별적 교육 내용과 처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네들이 제적당하면 인종차별 당한 거라는 그 생각 자체가 참 그쪽 분다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소장을 보면요. 콧땡 기간 두 아들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선택한 후 커리큘럼을 확인하게 됐고 문제를 느꼈다며 수업 과제에 인종 민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콘텐츠가 반복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플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예로 지적했는데요. 그냥 농장인데 이들은 농장이 예전 흑인 노예들이 일했던 농장을 환기시킨다며 이걸 걸고 넘어졌습니다. 농장이면 다 인종차별 떠올리는 금기어라뇨. 아무튼 로빈슨 부부는 지난 2020년 11월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부인 켈리가 나서 교사들과 커리큘럼 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며 처음엔 교장이 고마움을 표하는 등 협조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다가 학교 측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 생겼고 켈리가 작년 1월과 3월 교내 편견 고발 시스템을 통해 사례를 고발한 후 학교 측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 부부의 주장입니다. 그냥 지네 얘기만 버럭거리고 지가 오바마 매형인데도 학교가 지네 말 안 들어주니까 열받았다. 이런 소리 같은데요. 결국 그러다 지난해 4월과 6월 잇따라 5학년생 장남과 3학년생 차남이 학교로부터 재등록 거부 통보를 받았고 교장이 직접 다른 학교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는데요. 학교와 맞지 않는 학생들은 당연히 제적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바마 처남은 다양성과 포용성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던 학교 측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금전적 피해 및 교육의 연속성 상실로 인한 피해, 가족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을 거꾸로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학교 측 스티브 행콕 교장은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자녀를 제적시키지는 않는다. 로빈슨 부부가 학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교사, 교직원에게 끊임없이 무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고 괴롭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고요. 교사, 교직원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는 학교 학부모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 서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켜온 학교 학생 가족 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저해한다. 학부모 행동이 우리가 공들여 조성해온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이 얼마나 이 오바마 처남 부부에게 당했으면 설명하는 내용이 구절절하게 애처롭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은 소위 생명 소중하다는 족속 중 엘리트들의 쩌는 피해의식과 특권의식, 이게 다 백인 민주당 떨거지들이 만들어준 건데요.
세상이 지들을 위해 돌아가며 미국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특권의식, 홀로코스트 겪은 자기네들은 세계에서 모든 혜택과 도움 받아야 한다는 선민의식 쩌는 유대인도 울고 갈 특권의식 가진 검은 분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갈까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될 뻔했던 프랑스 소식인데요.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미국도 프랑스 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뉴스 다들 아실 겁니다. 흔히들 최연소 대통령, 미남 대통령, 엄마뻘 나이인 68세 초등학교 때 선생님과 불륜하면서 이혼시키고 결혼한 사생활 복잡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만 알고 있으시겠지만 마크롱은 프랑스 사상 최악의 좌빨 대통령으로 프랑스를 무슬림 국가화해버린 주인공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마크롱은 44살입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에서 맞상대는 우파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였는데요. 지난 10월 열린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이 27.85%, 르펜 후보가 23.15%를 받았습니다. 3위는 극좌 후보인 장 리크 멜랑송으로 21.95%를 받았는데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좌파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좌파들이 40%, 우파 후보들에 대한 지지는 25%를 못 넘었습니다. 결국 결선에서도 58.5% 대 41.5%로 좌파인 마크롱이 승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2002년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20년 만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대선이 무슬림에 의해 좌우됐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가 급증하면서 프랑스 기존 국민들의 좌파 불신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마크롱의 대선 직전 지지율은 지난 첫 선거보다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게 무슬림의 선거 캠페인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한 이미지 캠페인으로 겨우 승리를 지켜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프랑스 인구의 9.6%를 차지하며 600만 명 수준으로 조사됐는데요. 이건 공식적 통계고 불법 체류자를 합하면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이 워낙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한 세대가 지나는 2040년 정도 되면 프랑스 인구의 20% 이상이 무슬림인으로 채워질 거라는 예상인데요. 이슬람이 유럽을 정복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리에 다녀온 많은 분들이 길거리 카페에 앉아서 바게트빵 뜯어먹는 파리지앵들의 모습을 상상했다가 길바닥에 가득 찬 중동인들만 보고 와서 내가 프랑스를 다녀왔는지 터키를 다녀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는데요. 그런 이슬람이 이번 대선에서 목숨 걸고 찍어준 게 마크롱입니다. 프랑스 짝 되지 않으려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시겠죠? 오늘 이슈24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